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목요일날에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업로드 또 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일단 목요일날 일단 시장 그 나스닥 빠진 것처럼 해서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금요일날 좀 다시 돌려주나 싶었는데 금요일날에 나스닥이 좀 4% 정도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아마존 7년 만에 분기 실적 좀 많이 떨어지고 마이너스를 냈죠. 그래서 그의 여파도 있고 중국 봉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많이 매매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좀 준비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좀 지수 좀 돌려준 모습이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나스닥도 좀 세게 돌려주면서 우리나라도 좀 돌려준 모습인데 그 나스닥은 좀 세게 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세게 안 돌려주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나스닥이 4% 빠질 동안 우리나라 시장 4%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 나스닥에 비해서 변동성은 그나마 좀 낮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금요일날에 나스닥이 4% 빠졌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느정도 나스닥 선물 시장 가격을 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00포인트 위로 종가를 좀 마무리 했는데 일단 내일 다시 900포인트 아래로 좀 오는지 아니면은 900포인트 위로 좀 안착하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 동부 돈바스 지역 총공세 임박했다. 젤렌스키는 협상 붕괴 직전이다. 그래서 원래 5월달에 협상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상으로 봤을 때 과연 협상을 좀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이네요. 다음은 EU 유럽 다음주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발표 가능성. 그래서 이게 계속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수익 제한 조치가 이제 직접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 가격 한 번 더 높아지는지 그러면서 석유 관련주 한 번 좀 올라오는지 이미 저번 주부터 시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번 슈팅을 좀 크게 주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에너지 독립 추구하는 유럽 미국과 천연가스 수십년 장기 공급 계약 논의. 러시아에서 아무래도 석유 많이 나오고 천연가스 많이 나오다 보니 러시아에서 에너지 독립을 원하죠. 그리고 유럽이랑 러시아랑 천연가스를 연결된 관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이 러시아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지금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처럼 죄송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처럼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를 좀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립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장기 공급 계약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또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기술, 또 여러가지 들어가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분간은 좀 바로 에너지 독립하는 거는 어렵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또 가격 또 올라오면서 천연가스 관련주 한 번 더 좀 챙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푸틴의 보복 폴란드 불가리아에 가스 끊었다. 그래서 유럽이 계속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하기 원한 이유가 그거죠.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을 원한다. 자, 그 다음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42조 원 추가 지원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협력을 지금 부탁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다 어디에서 나온지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에너지 문제 일어나고, 팜유 문제 일어나고, 석탄 문제 일어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수출 중단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선물가가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에 너무 졌다, 뭐 이제 미국이 쓸데없는 이 무기 정책 하면서 미사일인데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만약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포커스로 중심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 하원도 무기대여법 개정안 통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속도전. 결국에 미국이 이 무기대여법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인가 그걸 관련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위해 좀 개정시켜서 지원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미국이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무기 지원에서 끝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탈원전 폐기,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원전 기업들 조직 강화 확대.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탈원전 폐기하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가지고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원전 기업들도 조직 강화시키고 확대하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원전 준비하는 건설업체 원전 해체 SMR 선점 시동, 삼성물산, 뉴스케일, 현대건설, 홀텍 손잡고 차세대 원전 기술 선점 경쟁, 탈원전 폐기 추진에 원전 사업 확장 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이 SMR 관련해서 또 뉴스 나온지 조금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정부 K텍스노미의 원자력 포함, 이제 원전이 무조건 이제 필수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원전이 K텍스노미에 포함되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원전을 많이 활용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지 보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도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 신한울 건설 재개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상향, 전기요금엔 원가 반영. 그래서 결국에 원전 발전 비중 좀 높이겠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 잠시만요. 이 뉴스가 좀 없어졌네요. 자, 그리고 두산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 미국 증시 상장으로 SMR 속도 연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삼성도 투자를 했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상장되면서 과연 SMR 관련주가 SMR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좀 올라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 추출.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된 뉴스 나오고 있죠.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앞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희귀금속도 추출되고, 그렇게 해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폐배터리 대전 누가 웃을까? 여기 나오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리고 배터리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덕도 신고항 건설사업 예타 면제 이결, 예비 사업 타당성
면제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좀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재건축 완화는 부작용 우려, 가덕도 신공항은 조속히 건설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조금씩 속도를 좀 늦추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임기 내에 좀 하기는 좀 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당장에 하기보다는 좀 계획을 좀 가지고 하는 거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건설을 하자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좀 많이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선거, 이제 또 지방선거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또 정책 내놓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뉴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1기 신도시 임기 내 질서 있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씩 계획을 가져가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인립 합류 수출 금지 시용률 대란 우려, 오래 가진 않을 것. 인리가 팜유 수출 금지했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5월달 안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뉴스를 봤는데, 일단 5월달 안에 재개가 되더라도 당장은 지금 수출 금지이기 때문에 당장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용률 관련주들 수출 금지 풀릴 때까지 잘하면 또 올라올 수도 있다. 아니면은 그 전에 한번 슈팅을 또 줄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석탄 면세 정책, 러시아가 수입을 것. 아까 제가 말했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다 보니 계속해서 원자재,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석탄 부족에 신음하는 인도, 열차 운행도 중단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보는 테마가 계속해서 보던 테마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딱히 매매할 때 어려울 건 없더라도 높은 자리에서 겁먹고 아니면 투매, 차익 실현,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하시고, 수익을 챙기셨을 때도 항상 좀 빠르게 먼저 좀 하시길 좀 바랍니다. 자, 제가 브리핑하기 전에 나스닥 얘기를 못했네요. 아까 나스닥은 얘기했던 것처럼 4.47% 정도 빠졌고, 원유 같은 경우는 1배럴당 104달러, 그리고 소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식량 계속해서 봐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조금씩 잠겨가지고. 자, 일단 식량 관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한일사료 최근에 많이 올라온 만큼 낙폭 좀 커지고 있죠, 조금씩. 근데 그러면서 차트는 내려오면서 좀 나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앞전에 저항받던 곳에서 또 저항받고, 앞전에 지지해주던 곳에서 또 지지를 해주고, 천천히, 생각보다 천천히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기에는 나쁘진 않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일사료도 그래도 단기간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것만큼 내려올 때는 그래도 속도 조절을 좀 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식량 문제되고 있으니 한 번 더 좀 튀어줄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식량 대장주 팜스토리죠. 팜스토리도 최근에 좀 상한가 올렸다가 다시 좀 미는 모습인데, 얘도 자리 좀 괜찮게 만들어가고 있죠. 앞전에 저항받던 라인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해주는 것도 앞전에 지지해주던 라인에서 좀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 그래서 식량주들이 투매가 나온다기보다는 어느정도 그래도 지지저항 자리 만들어가면서 차트를 좀 괜찮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덕도 힘주고 있다고 했는데, 가덕도 관련해가지고 홈센터 홀딩스 금요일날에 좀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삼보산업 얘도 올라왔었고, 덕신하우징, 동일제강, 영화금속, 한국종합기술, 번안건영, 부산산업 좀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MPC도 지금 11,000원짜리 제가 여기 지켜주면은 좀 매매해볼만 하다 해서 내일까지 이 자리 좀 지켜준다면은 좀 스윙으로도 좀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좀 보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슈 있었던 로봇, 휘링 로봇도 지금 보시면은 요런 자리 좀 계속 지켜가면서 지금 옆으로 차트가 기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 좀 올라오면은 또 한 번 더 슈팅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좀 그런 점 고려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잘하면 마스크 벗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에 제이준 코스메틱이 이제 화장품 거의 대장주 위주로 좀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 에이블CNC, 한국쿨막, 뭐 토니모리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이준 코스메틱이 대장주를 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행주들 또 조금씩 챙겨봐야 되겠죠. 지금 참 좋은 여행도 차트 자리 꽤 매력적인 자리까지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지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행주 이제 실적 괜찮게 나오면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항공주도 덤으로 좀 봐줘야겠죠. 진에어, 티웨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웨이는 지금 계속해서 요 박스권 좀 뚫어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쌍용차 관련해가지고 저는 쌍방울은 좀 안 볼 것 같아요. 이제 KG 스틸만 좀 볼 것 같은데, KG 스틸이 지금 차트 요런 자리 저항 맞으면서 옆으로 가주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한번 좀 시세를 세게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석유주는 대성에너지, 뭐 SH에너지화학, 뭐 한국석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석탄은 일단 GS글로벌 좀 위주로 좀 볼 것 같네요. 제가 최근에 계속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얘기를 좀 못했는데, 목도 안 좋고 해가지고 좀 계속 말이 끊기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전쟁 관련주가 내 시장 안 좋게 되면 해지 역할을 해주는지 해서, 일단은 이제 내일부터는 천연가스, 뭐 석유, 석탄, 그다음에 비료, 식량 이렇게 좀 볼 것 같네요. 농기계 수산은 좀 부대장 주로 좀 몰아넣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식량.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식량이 올라오면서 석유가 내려갈 수도 있고, 석유가 올라오면서 식량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천연가스 올라가면서 석유가 내려올 수도 있고, 수급이 계속 이동하면서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반복할 수도 있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건설, 원전, 그 다음에 UAM, 로봇, 그 다음에 폐배터리, 그 다음에 가덕도 이제 좀 추가로 좀 신규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하루도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매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살짝 좀 브리핑이 좀 어색하고 좀 어수선한데, 목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말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몸 좋은
모습 보이면서 브리핑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